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헌법제 11조입니다.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창설은 금지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5천만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한 대우를 받느냐? 그리고 특권자가 없느냐? 실제 법 집행 과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씨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를 계속하라고 지시함으로써 이희호 씨를 법 앞에서 특권적 지위를 부여하는 그런 헌법 위반적 지금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합니다. 법률 위반이 이미 명백합니다. 이 행동은 뭐 직권남용의 혐의도 사실은 좀 약하고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헌법 위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법치국가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이 권력자의 이 조치인데, 이것은 초등학교 학생 정도의 국어 독해 능력만 있으면 이 조치가 위법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선 조치를 취하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받으라고 하는데, 법제처가 어떻게 유권 해석을 내릴지 지금 잘못 궁금하지만 법제처 또한 판단은 명백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이 너무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이 이희호 씨에 대한 청와대의 경호 기간을 계속 몇 차례 걸쳐서 늘려왔어요. 이분에 대한 경호가 2010년에 끝나게 되어 있었는데 2010년에 이 경호 기간을 7년에서 10년으로 늘렸습니다. 10년 경호 기간을. 그 다음에 2010년, 13년이 되니까 또 15년으로 늘렸어요. 15년으로. 그렇게 해서 청와대 경호처가 이희호 씨를 계속 경호하도록 법률을 개정을 했다 이겁니다. 이건 완전히 5천만 국민 중에서 한 사람을 경호하기 위해서, 그것도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가 기간이 끝나면 그 다음에 경찰이 하게 됩니다. 왜 96세의 이희호 씨를 경찰이 경호하면 안 되고 대통령과 그 가족을 경호하는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를 해야 되느냐? 본인이 그것을 원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이희호 씨 스스로가 나는 5천만 국민과 다른 법 앞에서 평등한 사람이 아니고 특권적 위치를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인정하는 그동안에 이 법 개정을 한 국회라든지 정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계속 경호처가 경호하라고 지시한 것은 헌법제 11조에서 한국에는 김대중 부인이라는 특권 계급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니까 명백한 헌법 11조 위반입니다. 그리고 헌법 제7조 위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 제7조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공무원이거든요. 헌법 제7조,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정치적 중립은 보장된다.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를 하지 않고 이희호 씨 한 사람에 대한 봉사만 하면 됩니까? 헌법 7조 위반입니다. 또 헌법 66조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진다. 즉 헌법 제11조와 제7조를 수호할 책임을 진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인데 명백하게 그 명문 헌법 규정을 위반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또한 헌법 제69조 위반입니다. 대통령은 취임에 점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정진 및 민족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며 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여기서 나는 맨 앞에 나오는 것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에 위법적 지시는 헌법 제66조, 헌법 제69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헌법소의 책무를 위반했습니다. 두 번째,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이 조항을 위반했습니다. 헌법 제7조 공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어야 한다는 것도 위반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만 4개를 위반했습니다. 4개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일에 뭐라고 지시를 했느냐 하면은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을 수 있다. 지금 경호법을 읽어봐도 맡을 수 있다. 맡을 수 있다. 이렇게 스스로 법 해석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경호처가 그런 부당한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속 경호하겠다고 이렇게 또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 며칠 전에는 경찰로 넘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 이상한 것은 이 경호 기간을 지금은 15년까지 할 수 있는데 15년을 더 늘리는 법이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0년으로 늘린다는 겁니다. 그 가족을, 대통령 가족을 20년까지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도록 늘리는 법이 정부에 의해서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 법으로는 계속 경호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지금 국회에 제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원법으로서는 계속 경호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아는 정부가 경호처겠죠. 이것을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제출을 해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나서더니 갑자기 지금 법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스스로 법 해석을 내리고 계속 경호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법으로 가능하면 개정안을 왜 냅니까? 지금 법으로도 가능한데 개정안을 왜 냅니까? 지금 법으로 불가능하니까 개정안을 낸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문제의 초점은 이 경호법입니다. 경호법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거 초등학교 국어 실력이면 충분합니다. 이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법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법률 기술자들이 일부러 복잡하게 설명하는 거고 법은 쉬운 것입니다. 누구나 읽어야 알 수 있어야 그게 법이지 뭐 법이 아무 문입니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4조입니다. 경호 대상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과 그 가족. 2. 대통령 당선인과 그 가족. 3.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퇴임 후 10년 이내의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 배우자. 5.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의 국가 원수 또는 행정수반과 그 배우자. 이게 대통령 경호처의 대상입니다. 2호 씨는 여기에 대통령과 그 가족입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은 현직 대통령의 부인이 아니니까 3번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호 씨는 이미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15년이 퇴임 후 15년 동안 경호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15년 기한이 지난 2월 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계속 경호처가 경호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제4조 6항에 있는 이 조항을 가지고 계속할 수 있다고 됐습니다. 6호가 뭐냐면은 그 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이 문맥상
그 밖에라고 했습니다. 그 밖에니까 앞에 열거한 사람 이외라는 거죠. 근데 앞에 열거한 중에는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빼고 나머지 앞에 1, 2, 3, 4, 5에 해당하지 않는 그런 뜻이죠. 그 밖에라는 말은 처장의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는 그러니까 6항에는 이효 씨가 들어갈 어떤 소지도 없는 것입니다. 이효 씨에 관하여는 15년으로 끝난다고 명문화가 되어 있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그 밖에 처장이 경호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 그런데 난데없이 그 밖에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이효 씨를 넣을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법 해석을 고의로 이건 왜곡한 게 아니죠. 멋대로 한 거죠. 멋대로 해가지고 계속 경호를 하도록 했다. 그럼 그 경호하도록 하면은 거기에 대한 예산은 국민 부담입니다. 이런 직권남용이 이런 명백한 직권남용과 헌법 위반이 우리나라 역사상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없었다고 봐요. 자,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이 문제가 어떻게 진행될지. 우선 법제처에 이제 뒤늦게 법제처에 자신이 유권 해석을 해놓고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한번 받아보라고 했답니다. 법제처가 이 유권 해석을 달리할 소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법제처가 신속하게 유권 해석을 내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지연시킨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대로 법조문을 왜곡되게 해석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 이 법제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슨 처벌이냐?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 헌법을 위반하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그러니까 헌법 위에 대통령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이것은 헌법 모독입니다. 모독. 또 이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입니다. 이 법제처가 신속하게 이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위법 상태가 계속됩니다. 위헌 상태가 계속돼요. 지금 경호처가 이효 씨를 경호하는 것은 위헌 상태입니다. 위법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는 이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러나 직권남용은 현직 대통령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외환의 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그러나 퇴임한 이후에는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위법 상태, 경호처의 위법 상태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여기서 빨리 이 법제처가 정리를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헌법 위반 행위는 제가 적어보면 10개가 넘습니다. 이 대통령의 가장 큰 임무가 헌법 준수라고 했습니다. 헌법 준수.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것도 헌법 준수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를 통해서 당선되어 놓고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촛불혁명으로 자신이 당선된 것처럼 이야기하고 지금 이 국정 지도 지침을 촛불혁명 정신 구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국무총리는 공무원은 촛불혁명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전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이 발언 자체가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전체 국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니라 촛불혁명의 도구라고 함으로써 헌법 제7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7조를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이고 전면적인 헌법 위반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이효 씨에 대한 경호를 계속하라는 이 조치는 명백한 법
경호처법 위반입니다. 경호법 위반입니다. 경호법 위반인데 이 경우에는 뭐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점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논란의 여지가 없다. 지금 이 1심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반사회적, 반체제적 문화활동,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중단시킨 행위를 직권남용이라고 했습니다. 그 예술가들을 무슨 탄압했다든지 그 예술가들을 고발했다는 게 아닙니다.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행위도 직권남용이라고 보았어요. 똑같은 기준을 만약 지금 문재인 정권의 촛불혁명 국정 수행에 협력하면서 법을 편파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적용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공무원들 사회에서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이라든지 촛불혁명 노선을 따르는 국정 수행 협조를 했다가는 5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전전긍긍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헌법이 대통령 위에 있다는 점, 이 점을 명심해야 공무원들도 안전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